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미술 이야기, 숨은 그림 찾기. 오늘은 설치 미술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시도를 펼치고 있는 이창진 작가를 만나는데요. 그의 작품 세계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주변 세계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이 어떻게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작용하는지 관찰하며 그것들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창진 작가.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은 사진이나 조각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주제성은 일관될 것 같아요. 어떤 주제로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제가 작업에 가지는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삶이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어차피 현대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상에서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 삶이 이제 과거의 삶보다 빠르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좀 되돌아보고 이제 캐치해내고 잡아내고 어떤 요소들을 잡아내는 이제 그런 삶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어떤 작업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작업 활동을 오래 해오셨잖아요. 작품도 뭔가 많이 변했을 것 같기도 한데 변천사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자꾸 머물러 있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저 자신에 좀 매몰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제 그걸 다시 깨부수면서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쯤 전에는 제가 그때 작업이 저한테 기념비적인 작업인데 그때 캄보디아를 레지던시를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급하게 전시를 하게 됐어요. 뭔가 제가 쓰는 어떤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쓰여지고 그 전시에서 다 쓰여지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다시 쓰일 수 있게 가고 어떤 것들은 재활용되고 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수평 작업이라고 보시면 이제 그 작업은 근래까지도 해왔고요. 여러 가지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진 작가는 해체와 재구성의 방법을 사용하며 다른 작품을 소재, 색감, 크기별로 오려내는데요. 이 해체된 단위들을 새 작품으로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도 작품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통계학적 미술사란 전시 제목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엄청 우연하긴 했는데 그 전부터 제 머릿속에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고거래 마켓 이런 앱들을 좀 자주 들여다보는 편인데 어떤 그림들은 무료 나눔을 한다거나 이제 액자값도 안 되는 값으로 엄청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되는 거를 보면서 그걸 이제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모아서 작업실에 갖다 놓고 그래서 이걸로 작업을 해야겠다 하면서 시작하게 됐죠. 이 작품은 통계학적 미술사라는 전시 제목으로 하시는 작품 활동 중에서 한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통계학적 미술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는 제가 어떤 그림들을 막 모으다 보니까 제가 의도치 않게 어떤 그때 뒤에 배접은 어떤 신문지로 되어 있고 70 몇 년도 신문지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감각들이 통계적으로 이제 저한테 모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약간 시적으로 붙였고 이제 이 작업은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처음에 어떤 대형 풍경화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산수화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들을 이어붙여서 풍경화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 시점 따라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그림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꽃이나 어떤 목단, 어떤 동물 이런 것들만 또 따로 모았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가상의 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원 안에다가 배치를 시키니까 이게 어떤 것들이 또 많이 종류의 그림들이 많이 있는가 또 보여지는 어떤 다이어그램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제 작업 중에 하나인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게 익숙한 동양화 이미지들은 이창진 작가의 손길을 통해 전혀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죠.
동양화를 재료로 사용해서 새로운 작품을 탄생을 시켰는데 이 기존의 동양화 문법을 파괴를 시키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동양화를 뭐 문법을 파괴시킨다거나 그런 거창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나오던 그림이 동양화 위주로 나왔고 이제 그걸 가지고 동양화는 저 여백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콜라주 하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뒤에 있는 산하고 앞에 있는 폭포라든가 집 이런 것들을 따로 떼어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동양화의 문법이 파괴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떤 풍경화 이런 것들을 재조합하니까 동양화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을 저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진 작가는 자신만의 통계학을 통해 사라지는 시대의 기억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면서 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는데요. 직접 작업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작업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작가님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곤란해가지고 조금 다듬어서 다시 붙이는 그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조각들은 엄청나게 많은 동양화 작품에서 따로 따오신 거네요. 그렇죠. 다 어떤 작품 속에 있던 어떤 유닛들이 제 입맛에 맞게. 그러면은 이제 작업하실 때는 전시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요거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재창조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가변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전시장의 어떤 형태나 벽면의 형태나 다른 옆에 작품들과 어울리게 사이즈하고 이제 모양들을 새로 구성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다시 새로 구상해서 만듭니다. 재료 상자 같은 거네요. 그렇죠. 와, 작업하시는 거 한번 봐도 될까요? 네. 근데 크게 뭐 테크닉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인형 옷 오리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부산 지역에서 200점가량의 액자와 병풍 등을 모아온 이창진 작가. 그 결과 작가만의 새로운 세계가 꾸준히 창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이 작업 통계학적 미술사 작업을 지금 초반 부분이라서 계속 더 진행해 볼 것 같고요. 도전 일단 생각해 봤는데 작가로서 저는 주변 작가들하고 동료 작가들하고 선배 작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부산에서 저분은 좋은 작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듣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가로 남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목표이기도 한데 좋은 작가로 남고 싶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현상이나 대상들을 찾아내 형상화시키고 그것들을 수면 위로 이끌어내고 있는 이창진 작가. 기존의 동양화와 다른 유쾌함부터 이미지까지 그가 만들어 나갈 새로운 예술 세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